명심보감 21화 근학편입니다. 근학편은 부지런히 배우는 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원칙을 명확히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 확실한 답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부지런한 학습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합니다. 둘째, 시간을 활용해 배우는 구체적 방법을 확보합니다. 셋째,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지속하는 원리를 체득합니다. 명심보감 근학편은 부지런히 배우는 글입니다. 근학은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새로운 것을 익히고 자신을 갱신하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죽는 순간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곧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학습의 시대라 불립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지식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학교 졸업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평생 학습이 생존 조건이 됐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학습 철학이 21세기 평생 교육 시대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문군 의리의 근본 원리 1조 학불가의 배움은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순자에서 유래했습니다. 학불가의는 배움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관직에 있을 때나 물러났을 때나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퇴보가 시작됩니다. 한중견 임원의 사례입니다. 승진 후 배우기를 멈췄습니다. 이제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후 후배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느끼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최신 기술을 배웠습니다. 2년 후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재기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도태가 시작됩니다. 2조 소위불학 노무소지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위불학은 청년기 학습 소홀을, 노무소지는 노년의 무지를 뜻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면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조선시대 과거 준비는 10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해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40대의 후회입니다. 20대에 놀기만 했습니다. 30대에도 적당히 살았습니다. 40대가 되니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이직도 어려웠고 승진도 막혔습니다. 반면 20대부터 꾸준히 공부한 동기는 임원이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매일 3시간씩 공부했을 것입니다. 젊을 때의 학습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3조 흑발부지근학조 백수방회독서지 검은 머리때 부지런히 배움이 빠름을 모르고 흰 머리가 되어서야 독서가 늦었음을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흑발부지는 청년기 학습 기회를, 백수방회는 노년의 후회를 대비합니다. 이것은 근학편의 대표 구절입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경계문구였습니다. 한 은퇴자의 회고입니다. 직장 생활 30년 동안 승진과 돈만 생각했습니다. 독서는 시간 낭비라 여겼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적 대화도 어려웠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30대부터 조금씩 읽었더라면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원문군 시간 활용과 학습 방법 4조 1촌광음 1촌금 촌금난 매촌광음 한치의 시간은 한치의 금이지만 한치의 금으로 한치의 시간을 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1촌광음은 짧은 시간을, 1촌금은 금의 가치를, 촌금난 매는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시간 관리를 학문의 첫 단계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나요?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의 활용입니다. 하루 30분만 확보해도 1년이면 182시간입니다. 책 20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직장인의 시간 활용법입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매일 30분 독서했습니다. 1년에 24권을 읽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120권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모르는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회의에서 인용하고 보고서에 활용했습니다. 승진 면접에서 결정적 차별점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의 누적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5조 독서 유삼도 위심도 안도 구도 독서에는 3가지 도달함이 있으니 마음이 도달하고 눈이 도달하고 입이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도는 집중을, 안도는 정확한 읽기를, 구도는 소리내어 읽기를 뜻합니다. 이것은 주희의 독서법입니다. 멍하니 글자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모아 정확히 읽고 소리내어 익혀야 체화됩니다. 조선시대 서당 교육의 핵심 방법이었습니다. 한 수험생의 공부법 변화입니다. 처음엔 책을 빨리 읽으려 했습니다. 양만 채웠습니다. 시험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독서 유삼도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읽는 양은 줄었지만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3개월 후 성적이 30% 올랐습니다. 양보다 질이 학습 효과를 결정합니다. 6조 서산유로군 위경 학해 무해고작주 책의 산에는 길이 있으니 부지런함이 지름길이고 학문의 바다는 끝이 없으니 고생이 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서산유로는 방대한 지식을, 근위경은 부지런함이 해결책임을, 학해무해는 끝없는 배움을, 고작주는 노력이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는 것만이 길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아니라 끈기였습니다. 두 수험생의 대비입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게을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6시간씩 꾸준히 했습니다. 3년 후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한 사람이 합격했고 머리 좋은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재능보다 부지런함이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째, 배움은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며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됩니다. 둘째,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활용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학습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재능보다 부지런함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찾습니다.
부지런한 학습이 삶을 바꾸는 원리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셨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나머지 두 가지 교훈을 챙기겠습니다. 원문군 배움의 즐거움과 실천. 7조 독서 100편 기의자현.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독서 100편은 반복 학습을, 기의자현은 자연스러운 이해를 의미합니다. 한 번 읽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읽습니다.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경전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학생의 경험입니다. 어려운 전공 서적이 있었습니다. 첫 독서에서는 20%만 이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40%, 세 번째는 60%를 이해했습니다. 다섯 번째 읽을 때 전체가 연결됐습니다. 그 책은 그의 석사 논문 기반이 됐습니다. 반복이 이해를 완성합니다. 8조 서중자유 황금옥, 서중자유 천종속. 책 속에 저절로 황금집이 있고 책 속에 저절로 천종의 곡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황금옥은 부를, 천종속은 풍요를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곧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책을 읽어야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을 얻었습니다. 현대에도 지식이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배우는데 꼭 책을 읽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유튜브도 훌륭한 학습 도구입니다. 그러나 책은 깊이가 다릅니다. 15분 영상은 개요를 줍니다. 300페이지 책은 체계를 줍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깊은 이해는 책에서 옵니다. 한 개발자의 성장입니다. 코딩은 온라인 강의로 배웠습니다. 빠르게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시니어가 되려니 막혔습니다. 기본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과학 기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20권을 읽었습니다. 시니어 개발자가 됐고 연봉이 2배가 됐습니다. 책은 깊이 있는 지식의 원천입니다. 9조 학자여 화여도 불학자여 호여초. 배우는 사람은 벼와 같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쑥과 잡초 같다는 뜻입니다. 학자는 배우는 사람의 가치를, 불학자는 배우지 않는 사람의 무익함을 대비합니다. 벼는 알곡을 맺지만 잡초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도 배워야 쓸모 있는 존재가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학문 없는 양반을 백면서생이라 했습니다. 한 기업의 인재평가입니다. 2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명문대 졸업이지만 졸업 후 공부를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은 평범한 대학 출신이지만 매년 자격증을 땄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고 독서를 했습니다. 최종 합격은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이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이 가치를 유지합니다. 10조 소년 영로학난성, 일촌광음 불가경. 소년은 쉽게 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치의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소년 영로는 시간의 빠름을, 학난성은 학문의 어려움을, 일촌광음 불가경은 매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시간은 빠르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주희의 시에서 유래한 구절입니다. 한 60대의 도전입니다.
은퇴 후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고 했습니다. 무시하고 매일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5년 후 토익 900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번역 일을 하며 수입도 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 배움의 때는 없습니다. 명심보감의 근학 사상은 현대 교육학과 신경과학 연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MIT의 학습 과학 연구에 따르면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기억 정착률이 50% 높았습니다. 서산 유로군 위경의 과학적 검증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캐롤 드웩 교수는 재능보다 노력을 믿는 사람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근위경의 현대적 증명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학편의 철학적 배경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평생 학습이 인지 기능 유지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학불가이의 건강 효과입니다. UC 버클리의 신경가소성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뇌가 변화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60대가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 뇌의 특정 영역이 확장됩니다. 소년 영로학난성의 반증입니다. 늙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독서 연구에 따르면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30% 높았습니다. 독서 100편 기의자현의 부가 효과입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학습 원리가 21세기 뇌과학과 교육학으로 반복 검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훈을 찾았습니다. 시간 활용 학습법을 확보했고 나이와 무관한 배움의 원리를 체득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하루 30분 학습 시간 확보입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 후 시간, 자기 전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3주를 버팁니다. 두 번째는 한 달 한 권 독서입니다. 많이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 권을 제대로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습니다. 다 읽으면 핵심 3가지를 정리합니다. 이것만 해도 1년에 12권입니다. 세 번째는 배운 것 즉시 적용입니다. 책에서 배운 개념을 당일 업무에 활용합니다. 강의에서 들은 기법을 다음날 실천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립니다. 적용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학습 동료 만들기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함께 배우는 사람을 찾습니다. 독서 모임이든 스터디든 좋습니다. 서로 독려하면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 핑계 버리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라는 말을 금지합니다. 60대에 시작해도 10년 배우면 70대의 전문가가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결론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오늘 30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학습 시간 선언입니다. 둘째, 이것을 어디에 써먹을까입니다. 즉시 적용 의지입니다. 셋째,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입니다. 나이 핑계 제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 근학편에서 발견한 것은 배움이 평생의 과제이자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원리입니다.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학불가의 배움은 멈출 수 없으며 매일의 작은 학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가지 학습 교훈을 모두 획득했습니다. 부지런한 학습이 삶을 바꾸는 원리를 파악했고 시간 활용 방법을 확보했으며 나이와 무관한 배움의 원리를 체득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학습 철학이 현대 교육학과 신경과학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평생 교육 시대에 더욱 절실한 지혜입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심편을 다룹니다. 마음을 살피는 글입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를 탐구합니다. 600년 전 선비들의 마음 수양법이 현대인의 마음 건강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심보감 21화 근학편입니다. 근학편은 부지런히 배우는 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원칙을 명확히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확실한 답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부지런한 학습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합니다. 둘째, 시간을 활용해 배우는 구체적 방법을 확보합니다. 셋째,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지속하는 원리를 체득합니다. 명심보감 근학편은 부지런히 배우는 글입니다. 근학은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새로운 것을 익히고 자신을 갱신하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죽는 순간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곧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학습의 시대라 불립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지식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학교 졸업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평생 학습이 생존 조건이 됐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학습 철학이 21세기 평생 교육 시대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문군 의리의 근본 원리 1조 학불가의 배움은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순자에서 유래했습니다. 학불가의는 배움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관직에 있을 때나 물러났을 때나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퇴보가 시작됩니다. 한 중견 임원의 사례입니다. 승진 후 배우기를 멈췄습니다. 이제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후 후배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느끼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최신 기술을 배웠습니다. 2년 후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재기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도태가 시작됩니다. 2조 소이불학 노무소지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이불학은 청년기 학습 소홀을, 노무소지는 노년의 무지를 뜻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면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조선시대 과거 준비는 10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해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40대의 후회입니다. 20대에 놀기만 했습니다. 30대에도 적당히 살았습니다. 40대가 되니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이직도 어려웠고 승진도 막혔습니다.
반면 20대부터 꾸준히 공부한 동기는 임원이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매일 3시간씩 공부했을 것입니다. 젊을 때의 학습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3조 흑발부지근학조 백수방 회독서지. 검은 머리때 부지런히 배움이 빠름을 모르고 흰 머리가 되어서야 독서가 늦었음을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흑발부지는 청년기 학습 기회를, 백수방회는 노년의 후회를 대비합니다. 이것은 근학편의 대표 구절입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경계 문구였습니다. 한 은퇴자의 회고입니다. 직장 생활 30년 동안 승진과 돈만 생각했습니다. 독서는 시간 낭비라 여겼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적 대화도 어려웠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30대부터 조금씩 읽었더라면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원문군 시간 활용과 학습 방법. 4조 일촌광음 일촌금 촌금난 매촌광음. 한치의 시간은 한치의 금이지만 한치의 금으로 한치의 시간을 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촌광음은 짧은 시간을, 일촌금은 금의 가치를, 촌금난매는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시간 관리를 학문의 첫 단계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나요?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의 활용입니다. 하루 30분만 확보해도 1년이면 182시간입니다. 책 20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직장인의 시간 활용법입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매일 30분 독서했습니다. 1년에 24권을 읽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120권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모르는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회의에서 인용하고 보고서에 활용했습니다. 승진 면접에서 결정적 차별점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의 누적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5조 독서유삼도 위심도 안도 구도. 독서에는 3가지 도달함이 있으니 마음이 도달하고 눈이 도달하고 입이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도는 집중을, 안도는 정확한 읽기를, 구도는 소리내어 읽기를 뜻합니다. 이것은 주희의 독서법입니다. 멍하니 글자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모아 정확히 읽고 소리내어 익혀야 체화됩니다. 조선시대 서당 교육의 핵심 방법이었습니다. 한 수험생의 공부법 변화입니다. 처음엔 책을 빨리 읽으려 했습니다. 양만 채웠습니다. 시험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독서유삼도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읽는 양은 줄었지만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3개월 후 성적이 30% 올랐습니다. 양보다 질이 학습 효과를 결정합니다. 6조 서산유로군 위경 학해무해고작주. 책의 산에는 길이 있으니 부지런함이 지름길이고 학문의 바다는 끝이 없으니 고생이 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서산유로는 방대한 지식을, 근위경은 부지런함이 해결책임을, 학해무해는 끝없는 배움을, 고작주는 노력이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는 것만이 길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아니라 끈기였습니다. 두 수험생의 대비입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게을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6시간씩 꾸준히 했습니다. 3년 후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한 사람이 합격했고 머리 좋은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재능보다 부지런함이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째, 배움은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며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됩니다. 둘째,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활용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학습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재능보다 부지런함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찾습니다. 부지런한 학습이 삶을 바꾸는 원리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셨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나머지 두 가지 교훈을 챙기겠습니다. 원문군, 배움의 즐거움과 실천. 7조 독서 100편 기의자현.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독서 100편은 반복 학습을, 기의자현은 자연스러운 이해를 의미합니다. 한 번 읽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읽습니다.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경전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학생의 경험입니다. 어려운 전공 서적이 있었습니다. 첫 독서에서는 20%만 이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40%, 세 번째는 60%를 이해했습니다. 다섯 번째 읽을 때 전체가 연결됐습니다. 그 책은 그의 석사 논문 기반이 됐습니다. 반복이 이해를 완성합니다. 8조 서중자유 황금옥, 서중자유 천종속. 책 속에 저절로 황금집이 있고 책 속에 저절로 천종의 곡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황금옥은 불을, 천종속은 풍요를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곧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책을 읽어야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을 얻었습니다. 현대에도 지식이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배우는데 꼭 책을 읽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유튜브도 훌륭한 학습 도구입니다. 그러나 책은 깊이가 다릅니다. 15분 영상은 개요를 줍니다. 300페이지 책은 체계를 줍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깊은 이해는 책에서 옵니다. 한 개발자의 성장입니다. 코딩은 온라인 강의로 배웠습니다. 빠르게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시니어가 되려니 막혔습니다. 기본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과학 기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20권을 읽었습니다. 시니어 개발자가 됐고 연봉이 2배가 됐습니다. 책은 깊이 있는 지식의 원천입니다. 구조 학자여 하여도 불학자여 호여초. 배우는 사람은 벼와 같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쑥과 잡초 같다는 뜻입니다. 학자는 배우는 사람의 가치를, 불학자는 배우지 않는 사람의 무익함을 대비합니다. 벼는 알곡을 맺지만 잡초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도 배워야 쓸모 있는 존재가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학문 없는 양반을 백면서생이라 했습니다. 한 기업의 인재평가입니다.
두 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명문대 졸업이지만 졸업 후 공부를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은 평범한 대학 출신이지만 매년 자격증을 땄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고 독서를 했습니다. 최종 합격은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이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이 가치를 유지합니다. 10조 소년 영로학난성 일촌광음 불가경. 소년은 쉽게 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치의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소년 영로는 시간의 빠름을, 학난성은 학문의 어려움을, 일촌광음 불가경은 매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시간은 빠르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주희의 시에서 유래한 구절입니다. 한 60대의 도전입니다. 은퇴 후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고 했습니다. 무시하고 매일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5년 후 토익 900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번역 일을 하며 수입도 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 배움의 때는 없습니다. 명심보감의 근학 사상은 현대 교육학과 신경과학 연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MIT의 학습 과학 연구에 따르면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기억 정착률이 50% 높았습니다. 서산 유로군 위경의 과학적 검증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캐롤 드웩 교수는 재능보다 노력을 믿는 사람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근위경의 현대적 증명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학편의 철학적 배경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평생 학습이 인지 기능 유지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학불가이의 건강 효과입니다. UC 버클리의 신경가소성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뇌가 변화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60대가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 뇌의 특정 영역이 확장됩니다. 소년 영로학난성의 반증입니다. 늙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독서 연구에 따르면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30% 높았습니다. 독서 100편 기의자현의 부가 효과입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학습 원리가 21세기 뇌과학과 교육학으로 반복 검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훈을 찾았습니다. 시간 활용 학습법을 확보했고 나이와 무관한 배움의 원리를 체득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하루 30분 학습 시간 확보입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 후 시간, 자기 전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3주를 버팁니다. 두 번째는 한 달 한 권 독서입니다. 많이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 권을 제대로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습니다. 다 읽으면 핵심 3가지를 정리합니다. 이것만 해도 1년에 12권입니다. 세 번째는 배운 것 즉시 적용입니다.
책에서 배운 개념을 당일 업무에 활용합니다. 강의에서 들은 기법을 다음날 실천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립니다. 적용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학습 동료 만들기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함께 배우는 사람을 찾습니다. 독서 모임이든 스터디든 좋습니다. 서로 독려하면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 핑계 버리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라는 말을 금지합니다. 60대에 시작해도 10년 배우면 70대의 전문가가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결론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오늘 30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학습 시간 선언입니다. 둘째, 이것을 어디에 써먹을까입니다. 즉시 적용 의지입니다. 셋째,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입니다. 나이 핑계 제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 근학편에서 발견한 것은 배움이 평생의 과제이자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원리입니다.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학불가의 배움은 멈출 수 없으며 매일의 작은 학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3가지 학습 교훈을 모두 획득했습니다. 부지런한 학습이 삶을 바꾸는 원리를 파악했고 시간 활용 방법을 확보했으며 나이와 무관한 배움의 원리를 체득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학습 철학이 현대 교육학과 신경과학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평생 교육 시대에 더욱 절실한 지혜입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심편을 다룹니다. 마음을 살피는 글입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를 탐구합니다. 600년 전 선비들의 마음 수양법이 현대인의 마음 건강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